자, 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이상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141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42, 143. 풀어본 거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야, 안 돼 있는 것들은 명절 끝나고 다 불러서 시킬 거야. 알았지? 146, 14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6쪽에 5번에 146쪽에 5번. 자, 146쪽에 5번을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네. 그래서 우리는 A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AD의 길이를 구하래. A가 몇 도래? A가 60도. 그럼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짠, 짠, 짠. 특수각을 쪼개버렸네. 그럼 여기와 여기의 각의 크기는 몇 도? 30도. 이 녀석의 길이는 8, 6, A, B, C, D.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를 X로 잡을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8 곱하기 6, 사인 60. 사인 60이 얼마였더라? 2분의 루트 3.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 사인 30도 얼마였더라? 2분의 1 플러스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사인 30도 얼마였더라? 2분의 1. 네네네. 끝났네. 네.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나씩 지워주시고 4x, 3x, 7x가 2하고 3, 24 루트 3 x는 7분의 24 루트 3 요렇게 넓이 이용해서 접근. 이해돼? 만약 아니야, 얘기 안 할게. 다음 또 이상한 거 147쪽까지 중에서 요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험 문제로도 되게 자주 나온다. 자, 148, 149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50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휘릭 수열 등차 수열 155쪽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있었나? 등차 수열에서는 니네들이 외워줘야 될 거 딱 세 가지다. 일반항 A의 n은 첫째 항 플러스 D의 n-1. 그 다음 많은가? AN 플러스 1은 n번째 플러스 D. A,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건 D. 뭐 둘 다 똑같은 식이니까, 그치? 그 다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번째 요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n 플러스 n 더하기 2.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저 등차 중항을 구하는 방법을 산술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구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 합공식 2분의 n의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고 항의 개수를 알면 이게 훨씬 더 편해. 그 다음 2분의 n의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는 이 방식이 편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오케이? 자, 156, 15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58, 159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깨끗해요. 자, 162쪽, 161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었을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그 다음에 일반항 공식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만드는 부분들이라 계산들이 조금 지저분해지기는 해. 근데 일단은 지저분한 계산은 하게 놔둘 거야. 지저분하게 계산하시고 나중에 이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계산이 간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만들어질 때까지 등차 수열, 다음에 배우게 되는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들은 잡고 있어 주시고, 자, 162쪽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A의 n을 구한다. 제목 옆에다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메모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에서 니들이 가져가야 될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다. 니들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그 수열의 항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일반항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 찾아준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수열의 기본적인 목표. 그런데 여기서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부분에 대한 내용. 자, S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느냐? 첫 번째 항부터,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낼 거야. S의 10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S의 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모두 몇 개의 항을 덧셈을 하고 있어요? n개의 항을 덧셈하고 있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n개의 항을 덧셈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뭘 찾고 싶은 거야? n번째 항이 뭔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n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쓸까?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이 녀석을 S의 n-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은 n-1번째 항까지의 합에 n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 얘기는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우와! 신난다. 그죠? 자, 근데 이 관계식에 문제점이 생겨. 어디서 문제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 항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항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0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라는 식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식에서 S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면 이 S1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 아니냐를 가지고서는 구분지어서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거야. 그래서 찾고자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할 거고 첫 번째 항이 아닌 나머지 항들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뺄 거고 주어진 두 번째 식은 우리가 항 번호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써먹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고 싶을 때는 첫 번째 항은 S1로 구하고 두 번째 이상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는 개념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n제곱 더하기 n으로 나타나 있죠. n번째 항까지 합이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구할 거야.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 2.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아닌 나머지 항들을 구할 거야. 그럼 나머지 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거든.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n제곱 더하기 n으로 나타나고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n 대신에 뭘 대입해서? n-1을 대입해서 식을 꾸며주시면 돼. 그러면 n-1의 제곱 더하기 n-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n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n-1. 자,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애들 정리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울 거고 n제곱 지울 거고 n 지울 거야. 그럼 주어진 녀석은 뭐가 돼? n이 돼. 근데 이 녀석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그래서 우리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는 놈이 돼 말이야.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뭐였지?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내는 식은 이 n이죠. 첫 번째 항을 얘로 나타낼 수 있네? 그치? 그럼 우리 굳이 첫 번째 항과 나머지 녀석을 구분지어서 표현하지 말고 이 수열의 일반 항은 이 n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내는 일반 항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두 녀석을 하나로 합쳐서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2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5번에서 S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뭘로 주어져 있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을 구할 거야. 첫 번째 항은 A 쓰기 귀찮지?
나 B로 쓸게 그럼. S의 1. 그럼 주어진 녀석의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6이 돼버리죠. 자,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문제에서 수열 AN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S의 n에서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3에서 뭘 뺀다고? n-1번째 항까지의 합.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찾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n-1의 제곱 더하기 2에 n-1 플러스 3으로 찾아줄 거잖아.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3에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2 으라차차 계산하기 싫다 씨. 자 그러면 n제곱 2n 플러스 3 지우고 남는 녀석들만 정리하면 얼마? 2n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놈이 돼버린다고.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요? 6이었어요. 얘로 첫 번째 항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나타낼 거냐? 이런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6이고 n번째 항은 2n 플러스 1로 나타낼 건데 이때 이 관계식은 두 번째 항 이상에서만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나머지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항들을 구분지어서 일반항을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24번까지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이상의 구분이 없을 거고요. 25, 26, 27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이후가 구분되어지는 형태로 일반 항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알았지? 자, 칠판에다 정리한 거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건 뭐 굳이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죠? 네, 모든 수열에서 다 써먹을 거예요.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모든 수열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고 마이크. 나의 즐거운 장난감이 도착했다. 봉투님
선생님 장난감이 수업용이겠지 뭐 딴 거 있겠어? 왜? 왜 서운해? 아니. 오이씨 왜 다 부러뜨려 놨어? 비싼 분. 아, 뭐 서비스로 준 건데 반품까지. 이해됐냐?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다. 알았지? 중요하게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버릴 거야. 일단 이거부터 어서 다 뜯어버릴 거야. 너네 뭐하냐? 등비수열 빨리 안 넘어가고. 자, 우리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열이 만들어졌지. 이번에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석도 있네. 자주기수. 되게 비싸. 이거 하나에 9,000원이야. 하나에 9,000원이요? 되게 비싸. 근데 진짜 며칠을 고민하다가 샀어. 어? 이거? 몰라, 기억 안 나.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비쌀걸? 그렇게까지 비싼가? 아,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사봤다고 이걸? 레인보우 지우개라는데? 직접 설명하시는 지우개. 호호. 뭐야? 지우개.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나갈 거냐? 등비수열을 나갈 거야. 일단 목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하는 녀석까지 너네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래야 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너네는 앞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은행을 이용을 할 거고, 너네들은 앞으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야. 오케이? 은행 이자를 넘는 수익을 준다는 말이 얼마나 개사기인지에 대해서. 자, 등비수열 가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항을 만들 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쭉쭉쭉쭉 n번째 항. 인접한 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뭐 하자? 일정한 수를 곱할 거야. 일정한 수를 곱할 거야.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 나갈 거야. 그래서 그 수열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면 돼? 2에다가 r을 곱해줘서 만들어주면 돼. 바로 전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얘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r 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자, 다음 네 번째 항.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 낼 거야.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r의 세제곱이 돼버리겠지. 자, 그럼 보시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이 하나가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이 두 개가 곱해져 있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r이 세 개가 곱해져 있다. 그 얘기는 주어진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이라는 녀석이 몇 개 곱해졌을까? n-1개 곱해져 있어야 되겠지.
얘를 우리는 앞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1 플러스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거야? n-1개 더해진 거야. 자, 얘는 R이 몇 개 곱해진 거야? n-1개 곱해진 거야. 얘는 등차 수열, 얘는 등비수열,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 해서 GP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끔 표현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 n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한다는 거야? R이라는 값을 곱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와 같은 관계식은 우리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 맞아? 자, 그럼 이 주어진 관계식을 가지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주면 n번째 항에 대한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을 앞으로 공비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곱해지는 녀석 ratio의 앞자를 이용해서 R, D는 difference, 차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D, 공차, 공비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살짝 의미를 부여해서 알파벳을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항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걔네들을 뭐 하면 돼? 더하거나 빼면 돼. 등비 수열의 항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하면 돼? 곱하거나 나누면 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서 너네들은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4개의 연산자에서 2개의 연산자로 바뀌어버렸죠. 하나가 뭐였어? 덧셈. 그 다음 곱셈. 뺄셈은 음수의 덧셈,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 그래서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 수열도 등차 수열. 그 다음 등비수열.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의 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등비수열의 항, 혹은 첫 번째 항, 혹은 공비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보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건 니들이 알아서 해보고 12번 169쪽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수열. 그럼 일반항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끝. 이해돼요? 자, 16번.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8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으니까 주어진 녀석에서 비싼 분필 하나에 1,300원이 넘는다니 아껴 써야지. 오, 부자다. 분필 한 2박스 있어 집에. 뭐 하려고 그랬지?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째 항 아래 n-1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냥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일반항 예로 쓰고, 등비수열이다. 일반항 예로 쓰자고. 편하지? 그치? 등차 수열이란 말 나오면 저거 쓰면 되고 등비수열이라는 말 나오면 요거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개차 수열이라는 말 나오면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개비 수열이라는 말 나오면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그치? 알파 수열이라는 말 나오면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수열이다라고 하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떠올려서 쓸 거야. 조화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화 수열에 대한 일반항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점화식,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네 전 교육과정 안에서는 좀 박살이 났거든? 나열해서 푸는 방식으로 다 변했어. 근데 너네들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살짝 기대하고 있어. 오케이? 똑같이 나열을 통해서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수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열의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바꿔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오는 거 보면서 얘기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안 맞아? 살짝 들어가면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r을 곱한 게 3이 돼버리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과 r의 4제곱의 곱이 81이 돼버리는 거죠. 뭐 하고 싶어? 나누고 싶지. ar분의 ar의 4제곱은 3분의 81. 그럼 r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7. 원래는 수열의 항들이 모두 실수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빠지기는 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문제들 풀어주시면 돼. 알았지? 실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 왜? R이 허수로 만들 수도 있잖아. 지금 R이 허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R이 세제곱이잖아. 또 깔 거 생겼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되게 친절하고 뭐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준호는 지호를 까기 위한 실마리를 하나 잡았어. 그래서 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R은 3. R이 3이면 첫 번째 항은 1. 그래서 일반항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n-1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공비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지수꼴.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지수꼴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다항식 형태로 나타나 있는 항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지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항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았지? 물론 뭐 일반항의 성질에 따라서 별의 별놈의 삼각함수와 로그함수를 다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 오케이? 자, 170쪽. 빠른가? 기본적인 연습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등비중항. 세 개의 수가 모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항들은 인접한 항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A분의 B와 B분의 C가 일정한 거야.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 삭삭 B제곱은 AC.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등비 중항이라고 구할 거고요. 이때 B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될 수 있죠. 네. 그쵸? 이때 B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AC가 될 때 그 B를 구하는 방법을 기하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내가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수의 산술 평균을 구해봤고 이 두 수의 기하 평균을 구해봤더니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증오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는 산술 평균이든 기하 평균이든 두 수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찾는 건데 A와 B가 같아지게 되면 그 사이가 0이잖아. 그럼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24번 문제 같은 거야. 자, 첫 번째 1, x 16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수가 주어져 있다. 이때 이 세 개의 수가 뭘 이루고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1, 4, 16 등비수열. 첫 번째 항 1, 공비 4. 1, 마이너스 4, 16 등비수열. 공비 마이너스 4. 제곱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등차 중앙을 구할 때하고 조금 구분 지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러면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A를 기준으로 A-D, A+D로 나타나는 공차가 D인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수. 그럼 얘는 A-D와 A+D를 기준으로 공차가 2D가 되는 네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냈어.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까? A, AR, AR 제곱. 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하고 내수는 확실하거든? 그냥 이렇게 써. 그런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A와 R분의 A와 AR.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는 해.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자신이 없어. 오케이? 둘 다 계산이 그지 같은 건 똑같거든. 자, 그래서 우리 몇 번을 볼 거냐면 33번을 볼 거야. 자, 33번을 보면 세수의 합이 얼마래? 13. 그래서 세수를 먼저 더할 거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13. 그 다음 세수의 곱이 얼마래? 27. 그럼 세 개의 수를 곱할 거야. 그러면 AR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27이지. 우리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항들이 모두 실수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냐?
AR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A를 R분의 3으로 바꾸어서 대입하자. 그러면 R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이라고 하는 녀석이 13이 돼버리는 거지.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3R 제곱 슉슉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이 0. 그러면 3R R 3 1 마는 0이 되면서 R이라고 하는 녀석은 3 또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R이 3일 때 A는 1, R이 3분의 1일 때 A는 9. 그럼 이때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놈이니까 1, 3, 9라고 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의 수. 이때는 첫 번째 항이 9, 3, 1이 돼버리니까 똑같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수.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세수는 1과 3과 9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근데 세수의 합과 세수의 곱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쓰는 게 유리한 부분이 뭐가 생기느냐? 세수의 합은 R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AR이 13. 세수의 곱은 빰빰빰 A 세제곱이 27이 돼버리니까 첫 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오케이? 근데 세수의 곱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나 두 번째가 조금 유리하지 나머지 경우에서 저게 항상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못해. 오케이? 그래서 33번 문제에다가는 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세 실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요거 또는 요 형태로 미지수를 잡고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자. 수담아 쓰자. 지치고 졸릴 땐 쓰자. 파란색. 오, 좋은데 이거. 분필 쓰기가 편한데? 오, 신난다. 강수남 씨 지난 시간에 열심히 문제 풀면서 잠도 안 잘더만 오늘은 또 왜 앉아가지고서 졸고 앉아 있어요. 저것이 확. 이해돼? 네. 여기까지? 그럼 다음엔 뭘 얘기할 것 같아?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봤더니 식이 어때? 그지같이 생겼죠? 우린 175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A에 R에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구할 때는 주어진 녀석을 순서를 거꾸로 만들었죠. 그렇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주어진 식의 양변에 R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 봅시다. 그럼 R의 S의 N은 자 R을 곱해서 어디로 가? AR AR의 제곱. 그치?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옆으로 밀리는 효과 나타나겠지.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a의 r의 n-1제곱으로 바뀔 거고 얘는 ar의 n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할까? 빼자. 두식을 빼면 1-r의 s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 가운데 있는 항들이 모조리 뿅뿅뿅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다? a-a r의 n제곱. 그래서 a의 1-r의 n제곱이라는 놈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나타낼 거야. 그런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하나 더 있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죠. 와우, 왜 두 개 줬을까? 위에서 아래를 빼냐?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유리하고요.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가 1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걸로 저 두 가지를 모두 외워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런 수열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둘 다 아니다?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첫 번째 항 5, 두 번째 항 5, 세 번째 항 5, n번째 항 5. 등차 수열로 읽으면 모든 게 1과 0.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등비 수열로 읽으면 공비가 1.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그래서 모든 항들이 상수로 똑같은 녀석은 등차 수열로 읽어도 상관없고 등비 수열로 읽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런 부분으로 주어진 녀석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뭐 공식 맞춰가지고서는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12번 문제 한번 볼까? (12번) 문제.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오씨, 내일까지 오고 다 연습해 와야 되는데 너네.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21. 그 다음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189. 자, 세 번째 항까지의 합 뭘로 나타낼까?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1. 자,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r-1분의 a r의 여섯 제곱 마이너스 1은 189. 이거 어떡하냐? 요거 보자. r 빼기 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바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놈이 뭐가 돼? 얘가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21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얼마야? 189. 그럼 r의 세제곱 더하기 1은 9. r의 세제곱은 8. r은 2. r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a 곱하기 7은 21. a는 3.
그래서 일반항 A의 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해돼? 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연습하고 오셔야 돼. 알았지? 다음 16, 17, 18, 19는 뭘 줬어? SN을 줬어. 네. 그거 가지고 뭐 하래? 일반항 A. 일반항 AN을 찾으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16번 문제를 볼 거야. 뾰롱. S의 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네. 첫 번째 항을 구할까? 네. 첫 번째 항은 2. n번째 항을 구할까?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뺄 거고, 얘네들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 잊어먹으시면 안 돼. 자,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3의 n-1제곱에서 1을 뺄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사라지겠다. 네. 그럼 얘는 3이 몇 개 곱해진 거야? N개요. 얘는? 3 N-1. 그럼 우리 그냥 얘 어떻게 계산하지? 더 이상 정리 안 되나? 3 N-. 3의 n제곱을 3 하나를 빼자. 아, 그럼 얘는 몇 개가 남아? N-1개. 그럼 3의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그럼 주어진 식에서 보시면 3의 n-1제곱과 3의 n-1제곱이 서로 같은 값이지. 네.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아, 2의 3의 n-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네. 그럼 이때 항번호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뭐야? 1일 때 3. 주어진 식으로 첫 번째 항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야. 네. 나타낼 수 있어? 네. 있어. 그럼 우리는 일반항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마무리 지을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열의 일반항과 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되냐? 자,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면 여러분들, 자, 164쪽에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64쪽이요? 164쪽에 13번.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할 거. 빨리빨리 시켜야지. 대입해서 풀면 바로 안 돼.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쓸 때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일반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산할 것인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니? 그렇지. 나머지 항들은 일반항을 만들어서? 진짜?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 아닌가? 아닌가? 긴가? 어쩌라, 어쩌라. 왜?
아, 오늘 다음 학원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내일까지 문제 잘 풀어와. 원리학기 아니에요? 어? 원리학기 아니에요? 원리학기는 내일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 좀 연습 좀 해야 돼, 너네.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1 뒤에 그래,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0.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일반항 만들. 네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돼. 아. 무조건 일반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하겠지만 네. 세 번째 항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네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돼. 그럼 얘는 32 더하기 4 빼기 3에서 18을 빼면 돼. 맞아? 네. 그럼 얼마야? 33에서 18 빼면 15. 오케이? 무조건 일반항을 내가 구해서 항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깨줘.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돼. 네. 그래서 50 플러스 2에서 S4가 얼마였지? 33인가? 그럼 얼마야? 19. 왜 답이 나랑 저 S4가 아니라 S3여야 되는 거야. S3에서 S2를 빼야 돼. 아, S3에서 S2를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씨, 미쳤구나 내가. 쏘리. S3에서 S2를 빼야. S3에서 미안해. S2를 빼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그래서 18 빼기 8 7 그래서 11. 아니야? 맞아? 맞지? 나는 그게 잘못 끝났는데? 3 9 2 18 19 맞아요. 19 맞아요. 19 맞아요. 맞지? 예, 얘가 잘못. 지금 얘가 잘못한 거. 52에서 33 빼면 19. 29? 네? 아 19구나. 그래서 뿅뿅뿅 3개 더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런 너무 식으로. 커져버리면 일반항으로 구하는 게 유리하지만 작은 경우에는 바로 대입되지 않는. 아니 여러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항이 필요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도 되는데 특정한 한 개, 두 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그 관계 이용해서 찾아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괜히 일반항 구하느라고 힘 뺄 것 같아서 너네들. 네, 다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까지 연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돼요? 자, 수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계산 실수했다. 그 등비 중간 같은 거 구할 때 있잖아요. 응. 가운데 있는 그런 등비 중간은 그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죠. 다 되죠. 공비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수열에서 양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다라고 하면 공비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겠지. 그런 제약 조건만 잡아주시면 돼. 또 이상한 거. 쓰기가 좋네 이거. 여태까지 분필 홀더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살까 말까.